은퇴는 피할 수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방법이 없진 않겠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시간도 현격하게 짧아졌습니다. 반면에 은퇴 전에 모았던 자산을 쓰면서 살아야 하는 자산 소비 기간이 너무 길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산 축적 기간과 자산 소비 기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노후 생활비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 40년 중에서도 특히 후반부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평생 현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안정적 은퇴 연착륙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라고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은퇴 후를 고민하는 분들에겐 은퇴 연착륙을 위한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이제라도 새로운 노후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결코 짧지 않으니까요. 안정적 은퇴 연착륙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입으로 들어갈 돈, 병원에 가져갈 돈, 국가에 납입할 돈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은 일하는 노후 평생 현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현역을 평생 돈벌이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평생 현역을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는 반태로 인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단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삶이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반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노후 4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은퇴 전과 은퇴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은퇴 전엔 자녀 교육, 자녀 결혼, 주택 마련, 부채, 이자, 그리고 고정생활비, 의료비, 세금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자녀와 연관된 지출을 줄이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병원에 가져다 줄 의료비, 그리고 월세, 전세, 자가주택 등 어떤 유형의 주택에 살고 있든지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없는 노후에 일하지 않고 노후 생활비, 노후 의료비, 주거 유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퇴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소위 말하는 금태족이 아니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안정적 은퇴 연착륙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 두 번째, 비상시에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취미나 특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은퇴 전에 플랜 B를 준비해야 하는 예비 은퇴자에겐 더없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찍기는 예비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일 중에서 상위에 랭크될 만큼 매우 관심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단순하게 좋은 각도 잡아서 사진을 찍는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빛의 노출도를 조정하는 능력은 기본이겠죠. 특히 사진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동일한 사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찍되 사계절의 미묘한 변화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죠.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복 작업이 요구되는 일이죠. 물론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은퇴 전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서 나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하게 좋아하는 취미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는 일이겠죠. 안정적 은퇴 연착륙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 세 번째,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하되 경쟁자와 특별히 구분되는 나만의 무엇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하는 일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자에서 새롭다, 남다르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가 특이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가질지와 뜻은 없지만 하나의 획을 뜻하는 삐침별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가진 것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더하면 남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많은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부각되면 그것이 차별성이고 결국은 경쟁력이 강해지는 지름길이 되니까요. 저는 강의를 하는 강사지만 은퇴 전과 은퇴 후에 일의 내용엔 변화가 없습니다. 은퇴 전에 나를 감싸주던 회사라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강단에 서는 양의 차이는 등락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단이 없어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강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전달력을 배가하기 위한 나만의 스킬을 연마하는 일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특징 있는 강사, 한 번의 강의로도 각인력이 높아지는 강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자들과 특별히 구분되는 나만의 무엇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경쟁자와 차별화된 한 가지를 더함으로써 남다름을 인정받는 특이한 글자처럼 말이죠. 안정된 은퇴 연착륙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 넷째, 매사를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하되 기본적인 실무 능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자영업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상위 직급자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가령 내가 이 일의 최고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 같은 것이 하나의 예가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죠. 오히려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요. 또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은퇴 후 창업을 원한다면 고객의 눈으로 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창업했거나 지금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도 내가 만든 음식을 이 돈을 주고 사 먹었을 때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와 내 종업원의 고객 서비스를 접한 고객들이 충분히 만족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할 만한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 주방을 책임지는 요리사나 홀서빙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일시적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내가 투입되어도 크게 티나지 않을 만큼 해결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 직은 사라져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노후 4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평생 현역으로 산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하루 온종일 돈 버는 일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과 쉼이 공존하는 반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은퇴 후에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2번째 언급했던 플랜 B로 규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정적인 은퇴 연착륙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비, 노후 의료비, 주거 유지비를 해결할 수 있는 평생 현역은 기본입니다. 둘째, 비상시에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취미나 특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화하되 경쟁자와 특별히 구분되는 나만의 무엇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매사를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하되 기본적인 실무 능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